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거래일부터 기분 좋게 상승을 해주면 좋았겠지만 뭐 일단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약간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달까요? 초반에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가길래 야, 이날도 잘 가는 거구나, 잘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일어나서 보니까 뭐 거의 하락을 하면서 뭐 다시 고꾸라진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일단 이날 즉시 한번 판단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셔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우울하셔도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그 안마의자 집에 있으신 분 많잖아요. 그래서 안마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로 시장을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나왔던 대로요. 오늘 S&P 500과 다우지수는 시작할 때는 바로 사상 최고가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밀려나가는 분위기였고요. 그나마 하락폭이 다소는 만회된 채 일단 마감된 하루가 되겠고요. 러셀 2000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금값만이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국 다우나 S&P 500 모두요. 오늘의 하락은 10월 말 이후 최대의 하락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12월 9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날 이후 최대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한 두세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일단은 바짝 다가온 조지아주에 대한 재선 결과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커져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요. 많은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펜하이머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조지아주의 선거가 민주당이 또 앞서놓고 끝나면 그리고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거든요. 그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법인세 인상이나 어떤 개혁적인 조치. 개혁적인 조치라는 것이 결국 세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10% 이상, 10% 가까이 하락할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펜하이머는 워낙 시장을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JP모건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약간 반대되는 목소리를 바로 날리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 상관없이 상반기 내내 주시장 괜찮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하면 달러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치주로의 어떤 로테이션도 가속화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랑 그랑 상관없이 JP모건, 블랙락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머징 마켓,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의 비중 확대 의견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하나의 문제는 코로나19 문제죠. 코로나19가 미국 내 2천만 명 넘어섰고요. 전 세계는 8,500만 명인데 잠시 전에 뉴스 나온 거가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영국에서 드디어 이제 티어 4죠. 우리 보면 4단계. 우리나라 2.5단계 아닙니까? 4단계를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그럼 4단계가 뭔지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갔다 왔습니다. 오, 네. 여러분들 중에 물론 청와대 자주 가시는 분 계시겠지만 전 청와대도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영국 정부의 오늘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요. 저도 궁금해서 딱 봤더니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국 정부 화면에 보면 4단계가 뭐냐? 딱 스테이 앳 홈입니다. 스테이 앳 홈. 근데 2.5단계도 사실 스테이 앳 홈이잖아요. 그래도 다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나라. 네. 저도 출근하고 많이들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약한 거 아닌가요? 스테이 앳 홈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 앳 홈 하는 4단계가 일부의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전역, 죄송합니다. 영국 전역으로 지금 락다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만 8천 명 정도거든요. 지금 오늘 하루에 확진된 수가 영국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난리라고 할 얘기는 우리나라 누적 6만 5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영국이랑 우리나라 국민 수가 그게 차이 나느냐? 제가 알기에 영국의 국민 수가 한 6,500만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크게 더 차이도 안 나는데 하루에 그만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상당히 심각한 건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락다운 조치 때문에 시장도 좀 부담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월가의 의견은 또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또 하나 이제 경고의 목소리 나는 사람이 카라 아이칸이죠. 카라 아이칸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카라 아이칸은 사실 행동주의 투자자의 그런 방향성 그런 거랑 철학이랑 저는 딱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카라 아이칸을. 그래서 카라 아이칸은 뭐 희대의 투기꾼이다, 희대의 사냥꾼이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카라 아이칸은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여기에 또 특별 경제 고문으로 또 들어갔던 사람이 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SK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 그리고 KTNG가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는 데는 누가 뭐래도 카라이칸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약간 말이 샜고요. 여튼 카라이칸이 지금 주시장은 한마디로 엄청나게 비싸다 얘기하고 있고요. 한마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매겨진 가격이라 합니다. 미스프라이스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니까 미스프라이스된 가격은 결국은 벽에 부딪힐 것이고 결국 제자리를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번 이렇게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저 밑을 바라볼 거라는 얘기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하고 있고 자기는 엄청나게 해지를 지금 잘해놨다 이런 또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허벌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식을 좀 많이 팔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은 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차이킨 어널리틱스의 차이킨 같은 사람은 주시장에 조정은 있겠지만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라는 양대 축이 있기 때문에 2020년의 상승세를 올해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완전히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시장에는 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낙관론과 경계론이 공존한다는 것 유의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에도 이날은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금값이 이제 연일 달러 하락에 따라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2,000달러를 뚫고 올라갈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한쪽에서 보면 달러의 좀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등, 물론 오늘 약간 쉬었지만 금값의 반등이 있습니다. 금값은 1,94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금값이 이 정도면 11월 이후 최대 수준까지, 최고 수준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한번 연간 흐름을 보여드렸다시피 작년에 하락폭은 4%밖에 안 됐고 상승률은 연간 24%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나스닥이요. 결과로 보면 나스닥 그리고 실버, 은값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올라간 겁니다. 하락폭이나 상승폭 하면 금 같은 주식이 그런 대상이 없었는데 여튼 금값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유가가 오늘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상품 시장의 그런 차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특징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간 올라왔던 종목들은 아니네요.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외신에서도 살펴봤던 보잉도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고 결국은 경기장에도 가고 뭐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콜라도 마시고 학생들도 학교에 열심히 가면 스낵도 먹고 뭐 소다수도 마시는 거 아닙니까? 네. 코카콜라에 대해 코카콜라 펩시나 마찬가지인데요. RBC에서 오늘 투자 의견을 전부 내렸습니다. 매수해서 중립을 내면서 주가가 좀 내려갔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서도 여하튼 보잉 항공주 모두 경제활동 재개에 기대되는 주식인데요. 번스타인에서 중립에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221달러에서 199달러로 한 10% 정도 목표 주가 내리면서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죠. 네. 그 락다운에 대한 우려, 코로나 우려도 있었지만 5%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고요. 근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운항 재개로 우리가 좀 회복을 기대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잉 어떻게 보고 저는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보잉이 상당히 다크호스라고도 올해 다크호스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보잉은 테슬라랑 똑같습니다. 극과 극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350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이거 90달러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극과 극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앞서 코카콜라랑 마찬가지 맥도날드도 다 같은 부류거든요. 맥도날드는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일 좋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항공주랑 크루즈 이런 것들. 경제활동 재개 그러니까 관련주. 노르웨이젠이나 카니발 이런 것들이 5~6% 넘게 오늘 하락한 것이 속출했고요. 아메리칸 항공도 4%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항공주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네. 금값이 올라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금 광산인 뉴몬코프가 오늘 또 주가 모처럼 6% 가까이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징주들 살펴봤는데 추가적으로 보니까 뭐 테슬라 이슈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연일 정말 뭐 급등세를 연출했던 퀀텀스케이프와 관련해서도 꼭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 퀀텀스케이프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제가 어저께 이제 여기 하면서 지금 퀀텀스케이프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개인 투자가분들이 하기에는 약간은 겁나는 주식일 거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여튼 퀀텀스케이프 기존 주주에서 라컨물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뭐 해제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3억 주 정도가 이제 추가 출회 가능성을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존 주식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어떤 워런티도 있고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요. 네. 그래서
금액으로만 2억 달러 정도, 금액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억 주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가 이거 뭡니까? 무려 40% 가까이 오늘 주가가. 40%가 네. 지금 폭락한 거죠. 네.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뭐 떨어지면 너무 크게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뭐 하루에 또 100% 올라갈 수 있죠. 네. 있지만 어떤 이런 그 좀 상장 초기 물량은 또 이런 것들도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저께 제가 미국 시장의 2020년의 레슨 중에 하나가 It can happen이잖아요. 네. 뭐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미국 시장.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죠. 있다. 이게 주시장인데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건 다 이해를 하는데 좀 예를 들어서 서학개미 운동 처음 하신 분들, 그렇죠. 주린이 분들은 저 아직 좀 테슬라를 보고 나도 낯선 저런 거 한번 거죠. 해보겠다는 분들은 약간 당혹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다. 늘상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아마 제2의 테슬라를 찾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네.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주식이다. 뭐 이게 배터리 분야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이게 일단 포드 자동차보다도 시가총액이 커졌었던 주식이니까요. 뭐 하여튼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는 오늘도 이제 반등을 했죠.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니오도 얘기하고 니오 데이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니오 이런 게 다 올라갔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엔비디아 라인이죠. 여러분들이 교정하는. 교정하는 네. 모습은 요즘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쇠 같은 거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회색이나 철 같은 거 하나 하는 분은 별로 못 보시잖아요, 요즘에요. 그렇죠. 요즘 다 투명해갖고. 예전에는 철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놓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 온라인 테크놀로지 인비주얼라인은 다들 알아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신 분들라도 젊은 한국에서도 여성분들, 네, 많이 젊은 하거든요. 여성분들이라 이걸 조금 아시는 분 다 아는 기업인데 온라인 테크놀로지면 저게 뭐냐 하는 거죠. 먹미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요. 먹미. 네, 딱 나오는 건 뭔지 모르죠. 근데 그 기업이 이거거든요. 심지어는 치과 의사 선생님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2, 3년 전부터. 그랬더니 이게 그런 회사냐고 자기도 쓰고 있다 그죠. 네, 그런 회사인데 오늘도 사상 최고가 갔다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네, 참 많은 기업들이 특징주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시장이 강했을 때는 우리가 1월까지는 좀 강세장이 펼쳐질 거다, 상승 흐름이 쭉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첫날부터 삐그덕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좀 경계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섭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이렇게 덜커덩거리면 특히 주린이 분들은 뜨거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네, 이거 네. 당장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니면 물 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통계일 뿐이지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타랠리 근처에서 저희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데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9월 이후부터요. 물론 한두 번 정도가 주식에서 빠졌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주식에 돈이 들어가 있고요. 연말에도 돈이 들어왔다는 거 먼저 좀 확인드리겠고요. 제가 또 오늘 또 급하게 또 이런 수치를 또 찾아냈습니다. 제가요. 11월, 12월에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11월, 12일 날 2020년에요. 14% 올라갔습니다. 결국은요. 2달 동안에. 네. 그래서 지금 1956년에 S&P 500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었거든요. 그래서 S&P 500이 출범한 이래 11월, 12월 그 연간 2달 동안에 10% 이상이 몇 번을 올랐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6번, 7번이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만 보면 5번이 연간 2달에 이렇게 10% 이상 올라갔는데 흥미로운 것은 평균이 한 번도 예외 없이 1월 달에 무조건 올라갔고요. 연간으로부터 올랐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요. 네. 평균으로 보면 1월 달에 3%가 평균 올랐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연간으로 보면 그 다음에 18%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해드리지만 통계죠. 네. 통계고 통계가 이번 달 그리고 금년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지만 통계는 통계지만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오늘 또 떨어졌다고 해서 또 우울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이날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아마도 하락장 속에서도 우리가 상승 요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